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효손회계사입니다. 여러분 회계원리 강의하고 있는 신효손회계사입니다. 지금은 이번 순서는 두 번째 챕터 결산과 재무제표에서 기말수용분계를 방금까지 공부를 했고요. 네 번째 섹션 클로징 사이클 케이스, 그러니까 결산 과정의 예제를 통해서 기말수용분계를 포함한 1년의 결산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랑 공부했던 걸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차분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회계원리 몇 시간 안 되는 강의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회계 처리를 칠판에 적고 그걸 옮겨 적고 하는 과정은 손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소 귀찮더라도 여러분도 종이를 꺼내서 같이 한번 손으로 적어봐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모아서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X1년도 1년간 발생한 거래이다 해서 1월 1일, 4월 1일, 4월 10일, 5월 20일, 7월 1일, 8월 1일 이렇게 해서 쭉 거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회사에서 1년에 이 정도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몇 가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들을 던지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저기 손이 보여서 헷갈리네. 네. 자, 다음은 1월 1일부터입니다. 현금 30만 원, 차량 운반구 1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자, 문제가 조금 특이한데요. 현금과 차량 운반부를 내서 영업을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 내서 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어떻게 보면 되느냐? 눈으로 이제 칠판에 제가 뭘 적었냐면 이 T 계정만 적었어요. 총 계정 이런 게 이제 총 계정 원장이거든요. 계정 변호장을 다 적었고 분계는 말로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거 다 적으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책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넘겨서 분계 보고 전기는 제가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만 원의 차량 운반구, 현금 10만 원 합쳐서 40만 원을 내서 40만 원의 자산을 회사에 출자, 자본으로 출연하여 회사를 설립했다는 얘기예요. 자,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분계를 해야 돼요. 왼쪽 차변에 자산이 늘은 걸 적어요. 현금이 30만 원 늘었고 차량 운반구가 10만 원 늘었습니다. 오른쪽 대변에 반대급은 뭐예요? 자본인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분계된 것은 여러분 76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걸 저는 전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적은 걸 왼쪽에, 오른쪽에 적은 걸 오른쪽에.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금액은 그 금액. 아시죠? 그러니까 캐시 증가 1월 1일 30만 원을 캐시에 가서 다가 30만 원 적고 여기다가 뭘 적는다고요? 상대 계정을 적어서 기억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뭐였어요? 캐피탈, 자본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또 출연했어요? 비이클, 차량 운반구를 출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이클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왼쪽 차변 날짜 적고 10만 원. 그리고 상대 계정은 뭐예요? 역시 캐피탈. 그러면 상대 계정에 해당하는 캐피탈, 자본금의 1월 1일 날 30만 원이 늘어난 것과 10만 원이 늘어난 걸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뭘 적는다고요? 항목은 상대 계정을 적어요. 30만 원은 캐시, 또 10만 원은 비이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 지금 뭐 했어요? 분계는 책에 있는 걸 눈으로 봤고 전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로 가요. 4월 1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1년분 임차료 12만 원을 지급하였어요. 응? 잘못 썼다. 오탈자죠. 임대료네, 임대료. 죄송합니다. 임대료. 어쨌든 한글이 틀린 거 영어는 이 참 정말 여러 번의 그 교정을 받는데도 이상하게 수업하다 보면 틀린 게 발견되네요. 어쨌든 비용이 12만 원 일단 발생했습니다. 어떤 비용입니까? 여기 렌탈 익스펜스 4월 1일 날 얼마가 발생했어요? 12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12만 원 하고 상대 계정은 캐시였어요. 현금을 줄였으니까. 그리고 여기 현금의 감소 4월 1일 날 12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왜? 렌탈 익스펜스로 나갔어요.
렌탈 익스펜스로. 되시겠죠? 응?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래는 4월 10일 날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수 20만 원 현금으로 받다. 자, 현금을 받았어요. 현금. 그 캐시를 20만 원 받았죠. 증가하니까 왼쪽에 20만 원 받았어요. 상대 계정은 서비스 레비뉴예요. 그리고 수익으로서 서비스 레비뉴, 여기서 이제 세일즈라고 표현했는데 세일즈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서비스 레비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매출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월 10일 날 20만 원. 상대 계정은 캐시가 되고요. 여러분, 분계에서 이제 이쯤 되면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의 작은 요령을 말씀드리면 회계원리 정도의 수준에서라면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을 수반해요. 물론 현금이 안 들어오는 외상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분계를 할 때 왼쪽 오른쪽에 차변대변에 뭘 적을지가 헷갈리면 고민이 되면 현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생각해서 먼저 적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현금이 안 들어왔어도 그 부분은 현금이 들어왔다면 하고 자리를 잡는 데 아주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같이 보자고요. 5월 20일 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갔네요. 현금, 자산의 감소. 어느 쪽? 오른쪽. 그래서 급여 얼마 나갔어요? 5만 원. 그래서 오른쪽 대변에 5만 원 적어주고 상대 계정은 셀러리, 급여입니다. 그리고 셀러리에 가서 셀러리 익스펜스, 셀러리에 가서 비용의 발생, 왼쪽에 5만 원 적고 상대 계정은 캐시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지금 저는 전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월 1일 은행에 10만 원, 은행에서 10만 원 차입했고 이 차입금의 이자율은 14%이고 이자는 6월 30일에 준다. 뭘 물어볼 건지에 대한 다음 질문도 감이 오죠. 1년치 이자가 10만 원에 14%니까 14,000원인데 6개월이 발생했고 아직 안 줬지만 미지급 비용 잡아야 된다. 이런 거 할 것 같죠? 자, 우선은 7월 1일 거래만 분개를 보면 현금이 들어왔어요. 왼쪽 차변에 10만 원 들어왔고 바로잉이 상대 계정입니다. 차입금 계정에 가서 7월 1일 10만 원이 부채가 늘어났고 상대 계정은 캐시예요. 되겠죠? 자, 마지막 거래입니다. 8월 1일 은행에 20만 원을 예금하고 이자는 12%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7월 1일 날 후취하기로 되어 있다. 일단 현금이 나갔어요. 얼마? 20만 원이 나갔어요. 그죠? 20만 원이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오른쪽 대변 어떤 명목으로 디파짓 예금이에요. 디파짓이라고 불러요. 디파짓 2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의 디파짓 예금이 늘어났어요. 상대 계정은 캐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저는 뭘 했어요? 거래가 발생한 걸 분개하는 거는 눈으로 했고요. 공간관계상. 그다음에 전기까지 했어요. 지금 이 종합예제의 질문 자체가 거래를 분개하시고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시고 자, 총계정 원장 제너럴 레저라는 표현이 앞에 있었죠. 이게 뭐예요? 원장, 오리지널 장부 전체 계정의 원장. 총계정 원장은 집합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을 다 합쳐서 총계정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은 뭐겠어요? 사실은 뭐 그런 디테일한 장부의 구조까지 우리가 언급하면서 가지는 않지만 계정별 원장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계정별 원장이고 그걸 합치면 총계정 원장이 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거나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도 실무적 얘기를 하기도 어렵지만 요즘은 사실은 실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분들 그 신입 사원들한테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게 이러한 장부의 구조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실무에서는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수기장부이던 시절에는 뭐 이렇게 생긴 종이가 전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계정변원장입니다. 이게 총계정원장입니다가 가능한데 뭐 지금에 와서의 장부라는 건 다 전산 속에 들어있는 가상의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걸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저는 결선 과정의 예제를 풀면서 첫 번째 도입 부분에 총계정원장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기준 거래를 이와 같이 이제 쭉 기록했으면 기준 거래까지는 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어딜까요? 여기 보실까요?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물론 챕터 1에서 1장에서 배웠던 거지만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개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결산을 공부할 차례죠. 그죠? 근데 이 중에 사실 아까 급히 앞으로 돌아오면서 봤지만 첫 번째가 지금 수정전 시산표를 할 차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요 앞 시간에 뭘 했어요? 기말 수정 분계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했죠. 이 개념도 어렵고 덩어리가 크니까 그걸 먼저 공부했고 이제 이걸 쭉 같이 따라가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준거래의 한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수정전 시산표부터 기말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시산표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시산표. 자, 이게 영어로 뭐냐면 트라이얼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라는 건 뭐 잔액이라는 뜻이니까 잔액을 넣어놓은 표예요. 그런데 tr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시험 삼아. 그거예요. 시험 삼아 계산해 본 표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기준거래를 잘 정리를 했으면 재무제표 만들면 되는데 재무제표를 한 번에 딱 만들 수 없으니까 재무제표를 만들기 전 단계로 시험 삼아 만들어 놓은 표예요. 자, 다시 한번 트라이얼 밸런스 TB라고 합니다. 시산표. 일정 시점 각 계정의 총액 혹은 잔액을 모아놓은 표다. 일정 시점 쫙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로 모아본 거예요. 왜 모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설명하겠지만 틀린 것도 찾고요. 응? 어떤 게 있는지 전체도 보고. 자, 어쨌든 그게 시산표예요. 자, 이때 시산표의 종류가 세 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잔액만 놓은 시산표, 합계를만 놓은 시산표, 합계 잔액을 같이 놓은 시산표. 그러니까 밸런스 메서드 TB, 그 다음에 토탈 메서드 TB, 컴파운드 메서드 TB라고 하는데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사실은 합계 잔액 시산표는 또 실무적으로는 합잔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실무적으로 쓰는 뭐라고 약어 같은 건데요. 시산표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T 계정들을 쫙 보면 증가 얼마, 감소 얼마, 잔액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잔액만 모은 게 잔액 시산표. 아니면 합계. 증가도 적고 잔액 합계 감소도 합계. 증가 감소 다 적고 잔액도 하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 뭐가 제일 정보가 많아요? 합계 잔액 시산표. 예전에는 왜 굳이 이런 걸 나눠서 공부했을까요? 만들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다 합계 잔액 시산표를 쓰죠. 왜? 엑셀로 하면 금방 하니까. 응? 자, 그럼 시산표 바로 들어가서 뭘 얘기하는지 볼게요. 방금 우리가 풀었던 케이스의 unadjusted trial balance, 합계와 잔액을 다 적는 합계 잔액 컴파운드 메서드를 12월 31일 날 적으면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산표 모양을 처음 봤으니까 이걸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시산표는 어떻게 생겼다? 보통 이래요. 뭐 다른 방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만 계정 과목을 나열합니다. 순서는 얼핏 보면 아시겠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로 나열해요. 자산 계정 다 적고, 부채 계정 다 적고, 자본 계정 다 적고, 수익 계정 적고, 비용 계정 적어요. 통산적으로. 그리고 왼쪽 차변을 데빗이라고 하고 오른쪽 대변을 크레딧이라고 한다는 거는 말씀드린 바 있죠.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했더라도. 그래서 각각의 계정에 대하여 캐시만 놓고 봤을 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적어요. 캐시는 자산이에요. 왼쪽에 뭘 적어요? 증가. 오른쪽에 뭘 적어요? 감소. 그러니까 증가 합계, 감소 합계 적는 거예요. 디파짓도 예금, 증가 합계, 감소 합계, 비이클 자산, 증가 합계, 감소 합계. 굳이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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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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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니까. 그럼 차입금은 부채니까 오른쪽이 증가, 왼쪽이 감소겠네요. 자본금도 오른쪽이 증가, 왼쪽이 감소겠네. 세일즈, 레비뉴. 이건 뭐예요? 매출이죠? 매출이면 뭐가 돼요? 발생이면 오른쪽이 증가, 수익이니까 왼쪽이 감소. 렌탈 익스펜스나 셀러리 익스펜스는 비용이죠? 왼쪽이 증가, 오른쪽이 감소.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 적어요. 실은 답을 적어야 되는데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었네. 책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합계가 얼마더라고요? 107만 원, 107만 원인가요?
일치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거만 적었으면 합계 시산표죠. 근데 잔액도 같이 적는 컴파운드 메서드 합계 잔액 시산표니까. 그럼 무식하게 질문해 볼게요. 현금은 잔액이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현금은 자산이죠. 잔액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지. 증가가 많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100원 들어왔어요. 200원 나갔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 여기다 제가 XXX 해놓은 거는 거기에 숫자가 안 들어간다는 뜻을 해놓은 거고요. 현금 잔액 여기, 디파짓 잔액 여기, 비이클 잔액 여기, borrowing 여기, 캐피탈 여기, 세일즈 여기, 렌탈 익스펜스, 셀러리 익스펜스 이렇게 노란색에 잔액이 적힐 거라고요. 여기 보면 얼마 적혀 있어요? 23만 원,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40만 원, 20만 원, 12만 원, 5만 원 해서 70만 원, 70만 원 적힌 거 보여요? 역시 그 금액은 같아요. 이게 무슨 뭐라고요? 지금 이게 만든 게 여기다 숫자를 안 적었습니다. 숫자는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자, 이게 뭐예요? 시산표. 시산표 중에서 합계와 잔액을 다 적은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왜 만들어 봤다고요? 그런 말은 안 써있네. 이거 왜 만들까요? 아주 간단해요. 장부는 뭐 계정 과목이 여러 개잖아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간단한 예를 들었더니 이게 총계정 원장이지 세상에 거래가 이렇게 한 대여섯 개밖에 없고 많아야 계정 과목이 한 대여섯 개밖에 없는 그런 결산이 어디 있겠어요. 삼성전자는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뭐 예를 들어 중소기업도 1년에 현금 거래가 몇 개겠어요. 하루에도 몇백 개인데 하나의 계정도 한 페이지에 나타날 수도 없을 뿐더러 계정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계정을 놓고 재무제표를 만들 때 한 번 확 만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뭘 한다? 이렇게 시산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기 107만 원, 여기 107만 원이고요. 여기 70만 원, 여기 70만 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107만 원인데 여기가 108만 원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왼쪽 차변에 100원, 오른쪽 대변에 100원이 적히고 그거를 T계정에 이렇게 옮겨 적는 전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의 잔고를 다 모았더니 틀리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0원 적고 90원 적은 일이 있었거나 틀린 거지 일단. 아니면 100원 100원 잘 적었는데 옮겨 적을 때 여기다가 100원 적고 여기에 90원 적은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시산표를 그려보는 의미는 단순히 한 그림 안에 넣는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건 뭐예요? 분계와 전기가 잘 돼 있구나. 빼먹진 않았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시산표, 트라이얼 밸런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BS. 그죠? 요 아래가 IS. 사실은 현금 잔액, 현금액이 잔액 있고 디파짓 잔액, 비이클 잔액, 바로잉 잔액, 캐피탈 잔액을 이걸 그대로 옮기면 뭐예요?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여기 수익 잔액, 비용 두 개 잔액. 이것도 그대로 자르면 손익계산서고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산표를 잘 그리면 재무제표가 그려진 거야 지금. 검증도 했지, 재무제표를 그리기 위한 준비도 끝났지.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할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어드저스트라고 돼 있죠. 수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기말수정 분계. 그게 기말수정 분계. 지금 이 문제도 아까 여러분 저랑 풀어봤을 때 예금이 있었고 차입금이 있었는데 1년치가 어쩌고 저쩌고 임대료가 어쩌고 이런 거 있었죠? 그게 다 얘기입니다. 응? 자, 그럼 바로 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기말수정 분계와 수정 후 시산표가 지금의 주제입니다. Year End Adjusting Entry 했었죠, 공부.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Adjusted Trial Balance. 방금 그린 건 Unadjusted Trial Balance. 수정 전 시산표고 이제 수정 후 시산표를 할 거예요. 질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 종합 예제를 가지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해봐라.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그려라 할 거예요. 여러분 2-4 케이스 80페이지예요. 자, 앞에
그 종합예제를 가지고 뭘 해라? 기말수용 분계를 해라. 그리고 그 기말수용 분계를 전기해라. 그게 문제예요. 응? 이때 대부분의 자료는 앞에 주어졌는데 하나만 안 주어졌어요. 감가상각은 몇 년 이런 게 안 주어져 있어서 차량 운반구는 5년 동안 상각을 하고 0이다. 마지막 같이 잔존과액, 셀비지 밸류가 없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누기 5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바로 할까요? 기말수용 분계 하나씩. 자, 요 4개를 주어졌어요. 다시 여러분 손가락을 넣어서 보면 페이지 70 몇 페이지야? 75페이지로 가보면 돼요. 1번 분계에 대해서는 이슈가 없고요. 4월 1일 분계를 보면 사무실 임차료 1년분 12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근데 4월 1일 날 냈으니까 올해 1, 2, 3월 뺀 9개월만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은 뭐다? 미리 준 거에 받은 거예요. 준 거지. 선급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선급 임대료. 그러면 선급 임대료는 미리 준 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예요? 자산. 그죠? 그래서 프리페이드 익스펜스 얼마가 돼요? 12만 원 중에서 9개월을 뺀 3개월 3만 원 됩니다. 그리고 렌탈 익스펜스 3만 원을 줄여줘요. 이거는 올해 비용이 아니니까 내년 비용으로 빼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무슨 분계란 거예요? 기말 수정 분계란 거예요. 자, 두 번째. 4월 10일 날 컨설팅 수수료 받은 건 통과, 5월 20일 날 급여도 통과, 7월 1일 은행에서 차입금을 꿨는데 14%, 1년치 이자가 얼마예요? 14,000원, 10만 원 중에. 그런데 6개월 지났고 6개월은 안 지났죠? 그러면 이자를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잖아. 근데 발생했다 안 했다?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개해야죠. 7,000원만큼. 금액은 알겠어. 금액은. 그런데 계정과목을 뭘 적어야 되나? 우선 안 줬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계가 왼쪽 오른쪽이 헷갈리면 현금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마음속으로. 근데 이 경우는 현금이 안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갔다면. 현찰박치기였다면. 이자가 들어오는 경우에 나가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7,000원 캐시 이렇게 적었을 건데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뭐예요? 부채지. 아직 안 줬으니까. 그래서 accrued expense 7,000원. 왼쪽 차변에는 이자 비용 7,000원. 6개월치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8월 1일은 반대로 예금을 한 거예요. 20만 원에 12%. 1년에 이자가 얼마예요? 2,400원이죠. 아니다. 24,000원. 죄송합니다. 24,000원. 그런데 24,000원 중에서 지금 몇 개월치예요? 이게 정확히 중간이 아니라 24,000원 곱하기 12개월 중에 올해 거는 5개월만 지나갔잖아요. 5개월만.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10,000원이 발생한 거고 내년 거는 얼마가 발생하니까 지금은 아직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못 받은 것만 생각하면 얼마예요? 24,000원에 12분의 5, 10,000원. 10,000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미수. 그죠? accrued revenue. 왼쪽 차변에 10,000원. 오른쪽에 interest revenue 10,000원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계산이 복잡한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냥 암산처럼 해요. 여러분 복잡하면 계산기를 써야 되겠지만 이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계가 뭐예요? 현금주의 발생주의. 임대료를 냈다. 이자는 아직 안 냈지만 내야 되니까 이자를 아직 안 받았지만 받을 거니까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잡았고 미수수익 잡았고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잡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자, 하나가 더 있어요. 분계는 끝났는데 아니 차량 운반구를 샀잖아. 5년간 쓴다며 10만 원을. 잔존가치 없다며. 그럼 1년에 얼마예요? 2만 원씩 비용 잡아야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가 2만 원이에요.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가 2만 원이라고. 그런데 상대 계정이 뭐라고요? 여기다가 비이크를 바로 하는 방법이 소위 직접법. 그런데 회계에서는 직접 줄여버리면 원래 얼마였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더라? 감가상각 누계, accumulated depreciation, 자산의 차감 계정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렇게 2만 원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응? 이게 뭐 한 거예요? 기말수정 분계한 거예요. 근데 기말수정 분계는 분계도 뭐다? 분계다.
그럼 붕괴는 어떻게 돼요? 전개해야 되죠. 전개. 어디에? 총계정 원장에. 그래서 여기 새로 나온 계정들 있잖아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같은 이런 계정 과목들을 만들어 이렇게 프리페이드 익스펜스, 렌탈 익스펜스, 프리페이드 익스펜스, 어큐르드 익스펜스, 어큐르드 레비뉴, 그 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다 옮겨 적으면 돼요 다. 응?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이걸 안 적어서 이걸 못해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진짜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80페이지에 위에 붕괴는 저랑 같이 했으니까 총계정어처럼 옮겨 적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계정 과목에 찾아가서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 적어요. 그 앞에 가로 열고 뭘 적어요? 상대 계정을 적어요. 그래서 완성하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80페이지 하단에 있죠. 물론 칠판에 있는 것도 결과치는 같아야 돼요. 빈칸이 좀 들어있지만. 됐죠? 응? 지금 뭐 한 거예요? 기말수정 붕괴를 한 거예요. 전기까지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결산하고 있어요. 결산의 1단계 수정전 시산표 만들어서 전체 계정 과목에 증가 감소 그리고 잔액을 적어서 잘 옮겨 적어졌는지 그리고 대차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항목들이 뭔지를 봐요. 그리고 현금주의 발생주의를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감가상각비와 같은 기말수정 붕괴를 해요. 그 기말수정 붕괴를 전기까지 하면 일단 우리는 결산에서 중요한 고비를 넘은 거예요. 그 다음 뭘 한다? 수정 후 시산표를 그릴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교재로는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시 교재에는 증가 감소를 다 적은 합계잔의 합잔을 적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는 그냥 잔액만 적으려고 잔액산표를 그려놨어요. 자, 그냥 보고 옮겨 적은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했다고 치고 적을게요. 자, 현금의 잔액은 23만 원. 그 다음에 디파짓의 잔액은 왼쪽 차변에 20만 원. 그 다음에 비클 10만 원. 그리고 100이라고 적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를 적어도 23만 원 현금, 디파짓 20만 원, 그 다음에 비클 1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에 2만 원, 그 다음에 어크루드 레비뉴 얼마예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 accumulated depreciation 감가상각 누계에 2만 원, prepaid expense가 얼마예요? 저 왼쪽 차변에 자산이죠. 그러니까 3만 원. 그 다음에 accrued revenue가 얼마예요? 10,000원. 왼쪽 차변에. 그 다음에 차입금 오른쪽 대변에 10만 원. 그 다음에 accrued expense가 미지급 비용이 7,000원. 자본금 캐피탈은 40만 원. 그 다음에 sales 매출액은 20만 원. 여기서 서비스 레비뉴였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레비뉴 이자 수익이 10,000원. 그 다음에 렌탈 익스펜스가 9만 원. 9만 원 아닌데 기말수정 붕괴 했잖아요. 셀러리 5만 원. 그 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얼마였어요? 2만 원.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가 7,000원. 이렇게 됐죠. 응? 맞죠? 그죠? 자, 역시 74만 7천원과 73만 7천원은 같아요. 틀리면 큰일 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글씨를 잘 쓰진 않았지만 이게 뭐라고요? 수, 정, 후, 시, 산, 표. 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들어갈 재무제표의 후보예요. 재무제표에 들어갈 숫자의 후보들. 그게 수정후 시산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 다음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그리는 건 다 끝난 거예요. 보세요. 여기까지 위는 재무상태표, 이 아래는 손익계산서를 갖다 잘라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쁘게. 응?
볼까요,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그 다음 페이지에 요 뒤에 몇 장 가면 그게 있어요. 어쨌든 이게 뭐라고요? 수정호 시산표예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쓰면서도 그걸 고민했는데 이 결산 과정을 좀 잘 이해하려면 훨씬 좀 복잡한 케이스를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 지쳐서 길을 잃을 것 같아서 간단한 케이스를 넣다 보니까 또 이제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그 관점 조금 좀 딸리고 하는데요.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단하니까 쉬울 것 같지만 놓친 부분이 있으면 진짜 거기서 적당히 뭐 나중에 보지 그러지 말고 지금 잠깐 이 동영상을 스톱하고라도 좀 읽어보세요. 사실은 뭐 강의가 주냐 책이 주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강의가 듣기만 해도 이해가면 정말 좋겠지만 일정 정도의 내용들은 좀 찬찬히 책으로 읽어가면서 내가 손으로 풀고 따라가야지만 이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응? 자, 그러면 지금 결산에 있어서 어디까지 했다? 수정후 시산표까지 했어요. 자, 이게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좀 산만하지만 보여드리면 뭘 한 거냐면 기준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 정기하는 건 했어요. 그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라고 해서 총계정원장 숫자를 다 모아놓은 거 만드는 것까지 했고요. 기말수정 분계는 따로 공부도 했고 예제도 풀어봤어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본 건 뭐였냐면 수정후 시산표를 저와 같이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수정후 시산표에서 제가 이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후보라고 그랬고 윗부분이 재무상태표로 아랫부분이 손익계산서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무제표 작성 전에 장부마감이라는 한 절차가 들어있네요. Closing the book이라고 제가 영어를 굳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뭘까요? 라는 얘기하는 건데 자, 기업은 한 해만 하고 말진 않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장사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내년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다 맞아요. 하면 되는데 단순히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한 장부를 올해 거 마무리하고 내년 거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결산한 거를 다 모아서 장부를 잘 정리해서 잘 정리하고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딱 준비해 놓는 것까지가 그게 바로 장부 마감이에요. 말이 좀 추상적이니까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장부 마감. 뭐 클로징 더 북이라고 그랬고 클로징 더 어카운트라고 썼는데 그 뜻은 뭐냐면 장부라는 것을 어떤 물리적인 책 같은 개념이라면 구체적인 그 안의 내용은 계정들이란 말이에요. 계정 등을 마무리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올해의 회계 결과인 장부를 잘 접어서 라벨 붙이고 묶어서 넘겨놓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할까요? 뭐 참 이게 개인 단위에서 가계부 얘기도 제가 좀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라고 따지면 올 12월 31일 날 어디에 얼마 썼고 뭐 쭉 적은 다음에 올해 남은 돈이 87만 원이면 내년도 1월 1일 날은 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87만 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년도 어떤 가계부 새해 거를 꺼내서 메뉴에다 적어요. 작년에 쓰고 남은 돈 올해의 출발 87만 원. 그게 장부 마감이에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장부 마감은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절차 내지는 종류가 있어요. temporary account라고 하는 임시 계정을 마감하는 것과 permanent account라고 하는 영구 계정을 마감하는 게 있어요. 이거 배운 적 없는데요? 네, 안 배웠어요. 임시 계정은 어떤 계정 과목을 얘기하냐면 손익계산서 계정을 임시 계정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한 얘기로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부채자본을 영구 계정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손익계산서 항목인 수익이나 비용은 일정 기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이 얼마니 물어보면 15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답은 맞아요.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 날의 매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150만 원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 기간이니까. 이건 올해 하면 내년엔 0이에요. 그래서 임시계정의 뜻이 뭐냐면 어느 한 해에 장부를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 버려? 내년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올해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끝나요. 반면에 재무상태표 계정에 해당하는 자산부채 자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올 12월 31일 날
예금이 20만 원 있었어요. 내년도 1월 1일 날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가지고 간다. 이건 남아있는 거다.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들은 특정 시점에 있는 것이며 그거는 변화가 증가나 감소나 할지언정 0부터 시작한 일은 없다. 영원히 간다. 영구 계정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은 임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은 영구 계정입니다. 그리고 그 계정에 따라서 장부를 마감하는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됐죠? 한 가지 더. 임시 계정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할 땐 봤더니 나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인컴 서머리라고 하는 집합손익이라는 또 다른 임시 계정을 하나 만들더라. 이것도 임시 계정이에요. 그리고 화살표 찍혀놓고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이익잉여으로 간다고 돼 있죠? 이익잉여 들어봤는데 이거 뭐였지?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누계, 이익의 누계 이런 표현 썼죠? 이거 뭐냐면 손익계산서 계정을 다 모아서 집합손익이라는 한 군데다가 몰아놨고 그 금액을 이익잉여으로 보낸 다음에 끝낸다 이런 거예요. 자, 추상적이에요? 바로 가볼게요. 자, 케이스 2-5입니다. 85페이지예요. 앞에 클로징 사이클 케이스와 2-4를 뭐 쭉 같은 연결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수익 계정을 마감하시오, 비용 계정을 마감하시오, 집합 손익 계정을 마감하시오. 즉 임시 계정인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제가 근데 이미 사실은 다소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설명 다 한 거예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은 내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0이 돼야 된다. 임시 계정이니까. 근데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줘야 되죠?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에다 적어야지. 이게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한 번에 확 와닿기가 좀 어렵겠는데. 그러면 자, 요게 세일즈, 요게 인터레스트 레비뉴, 요 두 가지가 이제 그 수익 쪽에 있는 계정 과목이죠. 수익. 이걸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 뭐가 있었냐? 이게 있었어요. 세일즈에 20만 원, 인터레스트 레비뉴에 10만 원이, 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0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0을. 임시 계정이니까. 그럼 0을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오른쪽이 잔액이면 왼쪽에 20을 적으면 0이 돼요? 오른쪽이 만 원이면 왼쪽에 만 원을 적으면 0이 돼요? 네. 지금 저는 뭘 하고 있어요? 손익계산서 계정 중에서 수익 계정을 마무리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부뚝대고 지우면 돼야 안 돼요? 회계에서. 회계에서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든지 복식부기, 거래 이중성 때문에 한쪽에만 적을 수 없어요. 이렇게 왼쪽에 세일즈 20만 원, 인터레스트 레비뉴 만 원을 적으면 오른쪽에 뭘 적어야 된다니까요. 21만 원을. 그걸 어디로 보내더라? 집, 합, 손, 익, 인컴 서머리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설명까지 여기다 적으면서 수업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하지만 뭐예요? 이게 인컴 서머리 오른쪽 대변에 있는 집합손익 계정 과목은 수익 합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뭘 한 거냐면 제가 굳이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색깔을 하면 세일즈라는 북과 인터레스트 레비뉴라는 북을 클로즈 한 거예요. 얘는 이제 0 됐어. 그리고 어디로 보냈어요? 그 계정 과목을 인컴 서머리라는 계정 과목으로 보내고 끝낸 거예요. 수익은. 인컴 서머리라는 뉴 계정 과목에다가 다 보냈어요. 20만 원과 만 원, 21만 원을. 그 수익 계정을 끝낸 거예요, 방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부 마감. 장부 마감 중에서 뭐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 그 중에 수익을 마감했어요. 비용 마감할 거예요. 여러분 좀 헷갈리셨나? 지금 제가 전기를 먼저 하고 분계를 하니까 헷갈린 거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요대로 제가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이건 이제 비용이에요. 비용이 뭐 있었냐면 이 지금 예제에 렌탈 익스펜스, 셀러리 익스펜스, 디프리시에이션 3개가 있었어요. 비용이. 이걸 다 0으로 만들고 4개 있구나. 4개 있어요. 그걸 0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보낸다고? 인컴 서머리로 보낼 거예요. 비용은 발생하면 어디다 적어요? 왼쪽에 쭉 적게 돼 있죠. 줄어들려면 오른쪽에 똑같은 금액 12만 원, 5만 원, 2만 원, 7천 원을 적어서
빨간색 한 번만 쓸게요. 역시 이 각각의 비용 계정을 북을 close 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옮겨 적어서 16만 7천 원을 찾아낸 거죠. 자, 이건 뭐예요? 회사가 쓴 비용의 합계가 얼마라고? 16만 7천 원. 원래는 각각의 계정 과목이 있었으나 어디로 옮겼어요? 집합 손익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었어요? 적어도 손익계산서 계정들은 이제 다 0이 됐어. 클로즈 됐어요. 물론 찝찝해. 왜? 하나 남았거든. 이거 지금 앞에 두 개로 나눠서 보여드린 건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그런 건데, 인컴 서머리라는 방금 제가 뉴라고 썼던 새로운 손익계산서 계정이 하나 있는데, 임시 계정이, 여기에 두 개의 수익과 네 개의 비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21만 원, 왼쪽은 얼마예요? 16만 7천 원이었던 거죠. 이게 16만 7천 원이었거든. 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 좌우단 간의 손익계산서 계정을 다 없애주려면, 0 만들려면, 그럼 여기 있는 마지막 얘는 어떻게 없어? 집합손익은 여기다가 집합손익 2를 만들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자, 이건 뭐예요? 자, 이건 그냥 회계에서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예요. 장부를 마감할 때 임시계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영구계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차대조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데, 우선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은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집합손익, 인컴 서머리라는 데로 모은다. 그러면 수익총액과 비용총액이 나온다. 이때 그 차액만큼이 이익이 되는데, 이건 retained earning이라고 불리우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걸로 간다. 이건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중에 뭐예요? 이게 자본이잖아요. 방금 여러분 놀라운 거 보셨어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수많은 자산, 수익과 비용을 인컴 서머리로 갖다가 그 인컴 서머리마저 자본 계정으로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방금 제가 봐요. 인컴 서머리 어떻게 됐어요?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이거 한 줄, 이거 보냈잖아요. 인컴 서머리를 어디로? 자본으로. 그럼 인컴 서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얘도 마감된 거예요. 얘도. 이제 없어. 얘도 0이니까.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 어디에도 잔액이 없어요. 임시계정 마감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약간 좀 적절치 않은 사례일 수도 있지만, 장부가 막 한 장 한 장 있다고 치면 손익계산서 계정 장부들은 이제 다 0 됐어요. 이렇게 쫙 모아서 이제 딱 보내놔도 돼요. 단 마지막 한 줄은 기억을 해야지. 인컴 서머리에서 43,000원 당기 순이익이 리테인드 어닝으로 갔으니까, 이 리테인드 어닝이라는 재무상태표의 자본 계정에 있는 요금액에 43,000원까지 옮겨놓는 건 해야지.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다 모아서 한 줄로 43,000원 벌었네, 재무상태표로 보내고 손익계산서 계정 끝. 그렇게 했어요. 약간 그림이 오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겠어요? 영구계정의 마감이겠죠. 근데 요거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거 보면 눈으로 볼만한 거예요. 2-6번 87페이지를 보면 이제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마무리하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건 제가 칠판에 안 적혀 있지만 보면 캐시부터 있는데, 자, 우선 가장 맨 위에 있으니까 캐시 먼저 볼게요. 다 적진 않고 왼쪽이 증가예요. 얼마 있었어요? 60만 원이 있었어요. 오른쪽이 감소였어요. 얼마였었던 거예요? 37만 원 아닌가요? 37만 원이죠. 그러면 잔액이 얼마예요? 23만 원이에요. 자, 잔액이 23만 원이에요. 자, 여기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왼쪽에 60만 원, 오른쪽에 60만 원 차대가 맞고요. 이 잔액은 어디로 가야 돼요? BS. 그죠? 그런데 이 잔액 23만 원은 올해 BS로 가서 재무상태표를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시계정이다, 영구계정이다. 영구계정이다.
내년에도 현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굳이 장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내년도 기초금액에 23만 원을 옮겨놓는 것까지 해야 끝나요. 비기닝에. 엔딩 밸런스 23만 원을 비기닝 밸런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이거를 좀 아이쿠. 자, 이게 X 1년 장부예요. 증가 60만 원, 감소 40, 아니 30인가? 30인가? 자, 감소 37만 원. 항목은 여러 가지지만 그래서 잔액 23만 원짜리 장부가 올해 끝난 거고 캐쉬를 다시 한번 그리면 X 2년도 장부의 기초가 23만 원까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장부를 마감하는 거예요. 붕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붕괴가 없어요? 계정 과목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붕괴는 없어. 이 다음에 굳이 제가 또 색깔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은 이제 창고로 가면 돼요. 끝났잖아. 요거는 올해 회계처를 여기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녕, close. 이거는 출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구 계정이다 보니까 이게 0이 아니더라. 출발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응? 그게 지금 87페이지에 보면 캐시도 23만 원 기말 잔액 기초 잔액으로 넘어가고 어크루드 익스펜스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도 7,000원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로 살아나겠죠. 예금, 디파짓, 그러니까 왼쪽 프리페이드 익스펜스라든지 어크루드 리비뉴 같은 것들이 다 그렇고 오른쪽에 차입금, 자본금, 리테인드 어닝. 리테인드 어닝은 아까 넘어온 거잖아요. 리테인드 어닝도 그렇고 어큐뮬레이티브 프리션도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뭐예요? 재무상태표 개정은 올해 기말 금액을 내년도 기초 금액으로 옮겨 적는 것까지 해야 장부가 마감된다.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개념적으로만 익히면 돼요. 응? 뭔가 조금 까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거고요. 지금 여기다가 이 짧은 공간에다 써보면 우리 시산표를 통해서 사실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절차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에 뭘 하는 거냐면 계정을 마감한다. 혹은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하는 거예요.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올해 막 장부 많이 썼잖아요. 컴퓨터로 했으면 컴퓨터에 많이 입력했으니까 그거를 클로즈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익계산서 계정은 어차피 다 0 될 건데 집합손익으로 갔다가 이익잉여금으로 갔다가 마무리하는 거고 재무상태표 계정은 올해 잔액 잘 구하면 내년 기초금액으로 가야 되는데 적어놔야 되니까 각각의 내년 장부를 꺼내서 적어놓고 끝낸 거예요. 여기 책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잔액 적고 내년도 1월 1일에다가 잔액 적고 끝내는 거예요. 응?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말수정분계 할 때 전부 12월 31일이라는 날짜를 적었던 거 기억하세요? 앞에? 기말수정분계는 전부 12월 31일이라는 날짜를 적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까 제가 힌트는 드렸어요. 결산은 그러니까 기준 거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 거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지나 실질적으로 기말수정분계를 포함한 결산 과정은 그 다음에 1월 혹은 2월 긴 경우에 3월까지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8일 날 어떠한 행위를 하면 이 행위는 어느 해에 귀속되는 행위인가요? X 2년에 귀속되나요? X 1년에 귀속되나요? X 1년에 귀속되잖아요. X 1년에 회계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마지막 날짜를 그냥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말수정분계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인데요. 이건 재무제표 작성이라 이제 여태까지 결산의 마지막 단계인 기말수정분계와 수정후 시산표 그 다음에 장부 마감까지 하고 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그려라. 그릴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눈으로 보겠습니다. 2-7번과 2-8번인데 사실은 뭐 덜렁 답이 나와 있는데요. 손익계산서 어떻게 구하겠어요? 잘 보면 인컴 서머리 계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수익 다 모은 거, 비용 다 모은 거. 그죠? 그리고 대차 재무상태표는 오른쪽 2-8번인데 앞에 나와 있던 각각의 계정 과목 중에서 자산, 왼쪽 계정 잔액들 쭉 적고요. 부채, 오른쪽 계정 잔액들 쭉 적어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감가상각 누계, accumulated depreciation은 눈으로 보기엔 오른쪽 계정 잔액이나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마이너스가 돼서 해당 자산인 vehicle, 차량 운반과 아래 적어서 마무리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마무리됐고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초의 재무상태표에 그러니까 1월 1일 날 BS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12월 31일 날 BS가 되는데 이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야?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것이고 한 계정으로 요약하면 집합손익,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으로 따지면 리테인드 언행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전전 시간인가요? 한번 그런 거 재미로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BS 오늘의 나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죠?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BS 나의 뭐 나에 따라 생각하는 그 원미래가 한 20년쯤 뒤를 할까요? 10년은 너무 짧으니까 그려보실 수 있을까요?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그것도 이렇게 나에 대한 편지처럼 아주 뭐 그냥 심플하게 뭐 300만 원 있다고 쳐요. 나 오늘 300만 원. 자, 아이고. 300만 원 있다. 그러면 20년 뒤에는 300억 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네요. 그럼 이 사이에 뭘 메꿔야 돼요? 어쨌든 뭔가 손익이 300억이 있어야 되죠? 이익이. 20년간 300억 벌려면 어떻게 돼요? 1년에 15억씩 벌어야 되죠. 균등하게 나누면. 안 되겠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돈이 인생의 단은 아니지만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나의 재산 상태를 한번 그려본다는 건 꽤 재밌는 놀이문화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섹션.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덜하지만 정산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워크시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실무적으로 쓰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표현은 이제 extended trial balance라는 표현도 쓰고 워크시트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리는 그냥 정산표라고 씁니다. 어떤 거냐면 결산의 과정을 표 하나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자꾸 예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아주 옛날에 손으로 이런 걸 할 때에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지금은 엑셀이 돼 있으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책에는 자세히 있는데 제가 그냥 여기다 그 헤드만 적었어요. 계정 과목 쭉 적고 수정전 시산표, 수정분계, 수정후 시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로 가는 부분, 재무상태표를 가는 부분을 적어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한 페이지에 그냥 좀 축약해서 모아놨어요. 93페이지에. 이런 거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꼭 수정전 시산표, 수정후 시산표라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 앞서가는 얘기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지만 회계감사라는 게 뭐예요? 회사가 결산해 놓은 거를 회계사들이 보고 맞는 건 넘어가고 틀리는 건 고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게 회사가 한 결산, 그 다음에 여기가 CPA가 한 뭐 수정 내지는 어드바이스, 그 다음에 이게 최종 숫자, 그게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로. 그러니까 회계에서 비포와 애프터와 변화. 자, 최초, 수정, 혹은 조정, 그 다음에 최종, 혹은 수정 전, 수정 후 이런 의미로 이런 식의 숫자는 꼭 회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업무를 한다고 쳤을 때
기존의 숫자가 있고 몇몇 항목들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그래서 그 변화가 반영된 걸 반영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말하자면 엑셀 양식인데 그게 이제 회계에서 쓰이는 정산표이기 때문에 이게 회계 수업 목적으로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실무에서 쓸 것 같아서 한번 가볍게 보여드렸습니다. 가볍게.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숨가쁘게 2장 챕터 2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뭘 배우고 있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감이 오죠. 어떤 의미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연습 문제까지 풀었다고 치면 벌써 113페이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 가능하면 거의 다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건너뛴 부분도 없어요. 물론 몇몇 부분 여러분들이 놓쳤거나 아니면 제가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은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응? 이런 식으로 몇 시간만 더 참으면 2차 강권이 끝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머리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